우리 마지막 코너 같은 경우에는 유선희 기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뭐 중요한 역할도 종종 했지만은 일단은 우리 그 신문을 통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파장이 있게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지방 의원들의 그런 비위 행태 이런 것들을 기획 보도를 했는데 좀 어떤 보도를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네. 저희가 그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난 4년간의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어느 정도 이제 맺었는지를 좀 전수조사 해보자 해서 취재가 됐던 것이었고요. 이게 2022년에 그 이해충돌방지법이 또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의원과 관련된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그 업체가 관급 공사를 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이제 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취재를 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그래도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셔서 이 보도를 언급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행안부에 물어봤고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적인 그 지방의회가 좀 존중돼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중앙지방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법이나 위법 혹은 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이걸 네. 좀 어떻게 수사나 혹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 조치나 이런 게 좀 있는지를 이제 물어봤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는 이제 경북 의성군에서는 의성군 사례. 네, 네. 의성군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전국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계약 비위 사실이 있어서 직접 현장도 가고 취재를 그 했었는데요. 비사실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양태입니까? 따져보면. 이를테면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고 시의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렇죠. 그거는 완전 위법 사례이고 야, 이거는 100%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탈법 행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테면 본인의 뭐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재부인 관계의 회사의 대표를 물려주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그래도 올려두고 그래서 사실 겉으로는 마치 이제 본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 회사인 거죠. 그 원래는 자기 회사인데 물려준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시의원이 돼서 정치인이 됐을 때는 명의상 대표에서는 빠지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가족에게 뭔가 일감을 주는. 네.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이제 파킹 사례라고 해서 가족 혹은 지인한테 맡겨두고 나중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 그렇죠. 그 회사들이 본인들이 다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그 건설업자로서 있다가 의원이 되면서 이제 파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감을 또 받고 수의계약으로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아니 근데 이 의성군 사례 기사에 보면은 그 지방의원의 그 절반가량이 그랬다고.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팩트야 이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전국적으로 다 보면 한 91명의 의원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비위 사실로. 지방의원 중에서. 지방의원 네. 전체 전국주. 근데 이제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의성군이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성군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보니까 이제 지방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다 합쳐서 15명인데 저희가 확인한 게 6명이었고 이번에 오늘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한 명이 더 추가돼서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다 이 수의계약에 연루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이 너무 좁은 곳이면 누가 어디서 업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사실상 이제 나도 하는데 왜 나는 너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런 이제 인식이 좀 팽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야, 심하다. 지역에서 있었던 아니 근데 이야기이더라고요. 지방의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하던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는 지역주의 탓이에요. 지역주의 탓이다. 지역주의 탓이라는 게 영원함이 특정 정당의 독시가 아니까 견제와 균형이 의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네.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끼리끼리 거고. 다 해먹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당이 허술하니까 자기 그 지방 의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이런 절차 없이 지역위원장 마음대로 이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지방 의원들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세비를 받지 못해요. 아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연봉 한 네. 4천 정도 조금 네. 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4인 가족의 가장이면 생계를 유지를 못하잖아요. 경조사비 그럼 굉장히 어떻게 많이 되느냐? 나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제 다른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 충돌을 그 살짝 이렇게 위반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나마 이거 많이 좋아지는데 옛날에는 그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름도 자자보라는 예산이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라고. 네. 제 어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 네가 마음대로 편성해 몇 억씩 주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의원이 예산 항목에다가 어디 마음대로 뭐 하겠네. 예. 저 우리 동네 앞에 실개천 앞에 돌다리 놓는 예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돌다리 업체는 자기 친한 업체밖에 없어. 그럼 자동으로 거기 가게 되고요. 옛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요,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그 자자보라는 네. 예산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는 이제 지방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의 핵심은 정당의 엉터리라서 그래요. 야, 그런 부분들이 정당 개혁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근데 되는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시군 단위로 가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체가 공무원 사회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지역의 지출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출로 그 안에 이제 돈들이 퍼져 나가는 건데 아 정말 저도 지역 출신이지만 도시락은 A 업체에 시키라고 하고요. 기자재는 B 업체 가서 사라고 하고요. 문구류는 C 업체 가서 사라고 해요. 진짜? 그게 아름아름 다 있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 아니더라도 카드 결제로 다 긁어놓고 가고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다. 근데 이걸 왜 못 찾아내냐? 심층 취재 말고는 실제로 야, 지금 보니까 유선이가 다음 네. 물건 잡았어. 보니까 지금 얘기 듣고 지금. 아니 계약서의 이름 자체가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생각이 근데 사실 드는 건데. 세비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사실 법이 개정된 이유는 원래는 그 전에는 세비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규제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에는 세비를 받고 지금 세비가 또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도 일정 정도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생계 자체를 예전에 비하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받는다는 돈을 받는 의원들이라면은 적어도 이제 본인의 관련된 업체와 지자체의 그렇지. 금액을 다 끌어들이는 네. 건 사실은 문제가 크지 않나 근데 싶더라고요. 이제 뭐이 비리가 그래도 예전부터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정말 거야, 많이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예전에는요 특정 도에는 4년 임기를 못 마치는 아, 많았어. 의원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나마 정당 공천하면서 또 나아진 거야. 근데 한번 걸으니까. 그러니까 네. 나아졌는데 그럼 이걸 이른바 이제 지방의원 무용론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른바 워치독의 역할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지방의원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견제 기구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맘대로 하겠지. 30년 전 40년 전 세상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지방을 지배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정당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현실화가 있어야 되고 특히 지방 의원들을 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윤리 의식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 실제로 그 실력도 늘리고 뭐 이런 맞습니다.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권리당원 문제하고 비슷한데 권리당원 숫자 늘리는 데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국민들 앞에서의 향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 후일담 듣다 보니까 전화 걸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많던데 아무래도 이제 네. 서울 기자가 지방 취재하다 보니까 어머나, 네. 만나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의원 스스로 함정을 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원한테 이제 여기 등기부상에 이름이 계속 기재가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위법 아니냐 했더니 뭐 유권 해석을 받았다 알아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알아봤더니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다. 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고 오히려 더 문제다 하면서 제가 알지 못한 부분까지 더 말을 해줘서 그러니까 그 취재가 시의원이 더 문제 들어가. 있다고 공무원이 더 고발을 한다. 네,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분은 굉장히 저의 주요한 취재원이 되었는데요. 좋다. 그런 사례도 있는 거고 네. 보니까 시골이어서 오히려 취재가 좀 수월한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매우 다른 케이스였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의성이 문제니까 한번 현장에 가자 해서 네. 현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현장에 가. 그러면 어디서 왔냐? 어디 기자다. 나가라. 문전박대. 나가세요. 문전박대를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말했더니 더운데 들어와라. 오라고. 그래서 냉커피를 대접을 해줘서 인심은 좋아요. 그래서 그 시의원의 친척집을 네. 갔는데. 네, 그 의원의 아까 말한 그 제부 사건이었는데 제부의 여동생이 이제 네. 부부가 사는 곳이었는데 이제 냉커피를 대접을 해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대답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지금 취재의
취지를 잘 모르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환대를 해줬는데 기사는 좋지 않게 나갈 것 같다. 네, 네, 그때 네. 보니까 네. 안 된다, 좋게 해야 된다 이랬지만 안 된다 이랬다. 냉커피 주고 이렇게 더위 피하게 해줬는데 갑자기 기사를 나쁘게 쓴다고 하니까 안 지금 된다 했지만 근데 끝났네, 그런 이거. 말도 뭐 이렇게 엄청 실랑이가 있지 않았고 네. 그래서 사진 찍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매우 수월했다. 잘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들한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 반응도 상당히 각양각색으로 들었는데 각양각색. 첫 번째 유형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되는 네, 맞습니다. 유형.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는지는 저는 확인하실 수는 없겠으나 사실 본인의 부모가 오랫동안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실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은데 일단 이제 몰랐다 이러면서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루가 날같이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뭐 전화해서 제가 수사 의뢰를 제가 직접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한테 진짜 자문을 걱정은 구한. 되셨나 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양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런 양심 있죠.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들 제가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몰랐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아니면 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보통은 근데 또 이제 뭐 본인이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이걸 뭐 보도를 할 거냐 이런 등등의 이제 반응들이 있어서 꽤나 좀 진땀을 뺐던 사례들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읍소하는 거지. 그렇죠, 몸도 그렇죠. 너무 안 좋은데 네, 기자님 네.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렇죠. 하셔도 되겠습니까라는 그렇죠, 그렇죠. 호소를 드리는 유형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근절됐지만 좀 이게 지방 의회라는 게 더 건전해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한 칸 더 올라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2010년도 요때까지만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 지방 의원들 실력이 좋았어요. 그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세대가 그때 이제 들어갔구나. 제도권에 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누가 하냐면 다시 또 토호들이 하는 시대. 아하.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걸 관리해야 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출연해야 돼. 당원들 눈치 봐야 돼. 정신이 없어. 그 관리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차라리 조직 관리 잘해주는 토호가 훨씬 나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네. 정당의 이 멸망, 정당 민주주의가 망해가는 게 그대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그렇지만 중대선거구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어떻습니까? 중대선거구제 또 해야 되고요. 견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양당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걸로는 네. 안 됩니까? 예. 똑똑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네. 지방 의원을 똑똑하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